어떤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가는 건 운이라는 단어다.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운이 없었다고 탄식한다. 그런데 정작 운이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운은 우리 삶에서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찾아오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운의 존재를 실감한다. 하지만 동시에 운에 기대기도 두렵고 운 탓을 하기도 민망하다. 이 글은 운에 대한 철학적 탐구다.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다. 운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리고 운 앞에서 인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는 일상에서 수없이 운을 말한다. 오늘 운이 좋네. 운 좋게 길이 뚫렸어. 운수 나쁜 날이야. 하지만 정작 운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으며 측정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운을 티케라고 불렀다. 티케는 예측할 수 없는 우연의 여신이었다.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갑자기 나타나 삶을 뒤바꾸는 힘. 그들에게 운은 신의 영역이었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였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는 운에 대해 좀 더 복잡한 감정을 갖는다.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우리에게 운은 미신 같기도 하고 핑계 같기도 하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고 배웠는데 운이라는 건 그 인과관계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운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우연히 오랜 친구를 만나는 일, 버스를 놓쳤는데 그 덕분에 교통사고를 피하게 되는 일. 이런 일들은 분명 우연이지만 그 우연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운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복잡한 인과관계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 수많은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는 그 모든 변수를 계산할 수 없기에 그것을 운이라고 부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분석적 접근도 운의 본질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운에는 단순한 우연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우연이라도 어떤 것은 운이라고 부르고 어떤 것은 그냥 우연이라고 한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운이라고 부르는 우연에는 대개 운명적인 느낌이 따라온다. 이건 운명이야, 하늘이 정해준 일이야 라는 말들. 이런 표현들은 단순한 확률의 문제를 넘어 어떤 초월적인 의미를 암시한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듯이. 그렇다면 운은 정말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운을 믿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일에 더 잘 적응하고 실패에도 덜 좌절한다. 반면 운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워하고 예상 밖의 일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쩌면 운의 존재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운에 대한 우리의 태도일지도 모른다. 운을 두려워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무시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과 운이 따라야 한다는 말은 언뜻 상반된 것처럼 보인다. 하나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을 강조하고 다른 하나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을 인정한다. 하지만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둘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노력의 중요성을 배운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고 성실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런 교육은 분명 의미가 있다.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는다.
똑같이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전혀 다른 결과를 얻는다.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노력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생각하게 된다.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같은 아이디어라도 언제 내놓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창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한 시대적 흐름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만남도 그렇다.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대부분 우연이다. 어떤 학교에 가느냐, 어떤 회사에 들어가느냐, 어떤 모임에 참석하느냐에 따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만남들이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질병이 생기기도 한다. 반대로 그리 건강하지 않은 생활을 해도 아무 탈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노력은 의미가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노력은 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일이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운이 나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쌓는 것. 노력 없이는 좋은 운도 무용지물이 되고 나쁜 운 앞에서 무력해진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이 말은 운과 노력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운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자뿐이다. 결국 노력과 운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다. 노력은 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운은 노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노력만 믿고 운을 무시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좌절하기 쉽다. 반대로 운에만 의존하고 노력을 게을리하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다. 노력할 것은 노력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노력과 운 사이에서 살아가는 지혜일 것이다.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과 나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자유의지론. 이 둘은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을 괴롭혀온 난제다. 운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와 마주치게 된다. 운명론자들은 말한다. 모든 일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단지 그 각본대로 연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게 될지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운이란 그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운명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반대로 자유의지론자들은 주장한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운명을 만들어간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이란 결국 선택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라고 본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누구와 만날지. 이런 선택들은 분명히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 태어나는 시대와 장소를 선택할 수 없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유전자를 선택할 수도 없다. 자연재해나 경제위기 같은 사회적 변화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의 꼭두각시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존재인가? 아마 그 답은 둘 다일 것이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주어진 조건들의 제약을 받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 조건들 안에서 자신만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를 명쾌하게 구분했다.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날씨나 다른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 나쁜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일들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좋은 운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쁜 운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결국 운명과 자유의지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관계다. 주어진 조건들 운명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 자유의지, 인간의 삶이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지도 완전히 제약받지도 않는 존재다. 이런 이해는 운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준다. 운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고 운에만 의존할 필요도 없다. 주어진 운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운명론과 자유의지 사이에서 살아가는 지혜일 것이다. 운은 우리의 삶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 때로는 고통을, 때로는 기쁨을. 하지만 그 변화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불운이다. 아무리 조심하고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온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 그럴 때 우리는 묻는다. 왜 하필 나에게? 이 질문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원망, 신이나 운명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고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불운을 아테라고 불렀다. 아테는 파멸의 여신으로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맹목적인 힘을 의미했다. 그들에게 불운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영웅조차 아테를 피할 수 없었고 오히려 영웅이기 때문에 더 큰 불운을 맞기도 했다. 하지만 불운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것은 아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불운에 대한 다른 접근을 제시했다. 그들은 불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불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일어나는 일 자체는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해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불운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아픔을 부정하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불운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불운은 삶의 일부이지 삶 자체는 아니다. 불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째는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들지 않는 것. 둘째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셋째는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 불운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 물론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다. 때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평생이 걸리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불운이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어떤 불운은 그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일 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운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불운을 당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불운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존재다. 역사를 보면 가장 큰 불운을 겪은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깊은 지혜와 강인함을 갖게 된 경우가 많다. 불운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불운이라는 현실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는 것. 그것이 불운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운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불운은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그 자체로는 원하지 않는 선물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스승이 될 수 있다. 불운을 말할 때는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행운을 말할 때는 조금 다르다. 행운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쉽고 행운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부러움이나 질투를 느끼기 쉽다. 그래서 행운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은 불운을 받아들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먼저 행운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행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노력한 만큼 혹은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 좋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것 등등.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행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라고 말한다. 물론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 난소복권이라는 표현을 썼다. 미국에서 남성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것 자체가 엄청난 행운이라는 뜻이다. 만약 그가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행운에 대한 첫 번째 올바른 자세는 겸손함이다. 내가 받은 좋은 것들이 모두 내 덕분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운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는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감사함이다. 받은 행운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특별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마음가짐은 행복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행운을 끌어당기는 효과도 있다. 세 번째는 나눔이다. 받은 행운을 혼자만 독차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는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용적인 지혜이기도 하다. 나눈 만큼 더 많이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하지만 행운을 나눈다는 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기회를 나누는 것도 나눔이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행운을 선순환시키는 방법이다. 네 번째는 지속성에 대한 인식이다. 행운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도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다. 행운을 받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 마지막으로 행운을 선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선을 위해 행운을 활용하는 것. 이는 행운을 받은 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했지만 동시에 행운을 받은 자는 그에 합당한 덕을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행운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할 때 행운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 결국 행운에 대한 올바른 자세란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감사히 여기며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운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운도 실력이다라는 말이 있다. 언뜻 모순된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다. 물론 운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운이 올 가능성을 높이고 운이 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은 기를 수 있다. 첫 번째 기술은 기회를 포착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다. 기회는 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황금 같은 기회가 와도 못 보고 지나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는다. 이런 차이는 관찰력과 통찰력에서 나온다. 관찰력을 기르려면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기회를 놓친다. 명상이나 마음챙김 같은 연습을 통해 현재에 머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통찰력을 기르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곳을 가보는 것.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패턴을 보는 눈이 생기고 변화의 징후를 미리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기술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좋은 기회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온다. 누군가의 소개로 좋은 일자리를 얻기도 하고 우연한 만남에서 평생의 파트너를 만나기도 한다. 인맥이 곧 기회의 통로인 셈이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사람을 알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관계가 진짜 네트워크다.
세 번째 기술은 행동력을 기르는 것이다. 기회를 알아봤다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다가 기회를 놓친다. 하지만 완벽한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력을 기르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큰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하기 전에 일상의 작은 선택들을 빠르게 내리는 연습을 하는 것. 그러면 점차 큰 결정도 빠르게 내릴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기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운을 잡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안전한 길만 걷다 보면 큰 기회는 오지 않는다. 물론 무모한 도박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계산된 위험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도전을 하라는 것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려면 실패를 다르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다.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이 성공보다 더 가치 있을 때가 많다. 다섯 번째 기술은 끈기를 기르는 것이다. 운은 언제 올지 모른다. 때로는 금방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하다. 끈기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무엇을 위해 기다리는지, 왜 포기하면 안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 결과만 바라보면 지치기 쉽지만 과정에서 의미를 찾으면 오래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미 받은 운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운이 온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다. 감사는 마음을 열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결국 운을 만들어가는 것은 운 자체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운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운이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런 준비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갈수록 큰 차이가 난다. 운에 대한 긴 여행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가? 운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여전히 없다. 하지만 운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명해진 것 같다. 첫째, 운을 인정하되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운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오만이지만 운에만 기대는 것은 무책임이다. 운은 삶의 한 요소일 뿐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노력할 의무가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둘째, 좋은 운과 나쁜 운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생은 기복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이다. 좋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나쁠 때 절망하지 않는 것. 셋째, 운을 나누는 것이다. 혼자만 독차지하려는 운은 오래가지 않는다. 받은 것을 나눌 때 더 많은 것이 돌아온다. 이는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용적 지혜이기도 하다. 넷째,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과거의 불운을 후회하거나 미래의 행운을 기대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않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운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려 들지 않는 것.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불확실성은 위험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여섯째, 운에 대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성공했을 때 내가 잘해서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운이 없어서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것. 성공에는 운의 도움이 있었고 실패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일곱째, 운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좋은 운은 감사와 겸손을 가르쳐주고 나쁜 운은 인내와 지혜를 가르쳐준다. 둘 다 우리를 더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스승이다. 중요한 것은 그 교훈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여덟째, 운명과 자유의지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주어진 조건들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지도 완전히 제약받지도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홉째, 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혼자만의 고민으로 남겨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와 지혜를 얻는 것. 운은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공동의 주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운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다. 운을 적으로 보거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 그저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 때로는 도움이 되고 때로는 방해가 되지만 언제나 함께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 운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도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영역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경이롭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운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운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이다.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돛을 조절할 수는 있다. 폭풍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배를 단단히 만들 수는 있다. 그것이 운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이고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다.